계속해서 연립방정식의 이번에는 그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는 활용 문제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나는데요. 이런 활용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 문제들을 항상 이제 단원의 마지막에 넣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속에서 정확한 값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미지수 x와 y. 그래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보통 x 하나였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보통 두 개죠. 네, 그래서 x와 y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1번 방정식, 2번 1차 방정식 해가지고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나와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이렇게 식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뭐죠? 네,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답이 맞는지 필요하다면 4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네, 시간 있을 경우에는 검산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x와 y 두 개의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잘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거의 그 문제를 푸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서 각각의 미지수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답을 구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이미 했던 거니까, 쭉 했던 거니까 그거는 복습이라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빠와 나의 나이네요. 나이의 합이 60이다. 그리고 나이의 차가 이번엔 차이가 30이다. 아빠와 나의 나이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미지수로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나이와 나의 나이 그러면 아빠의 나이를 x라고 할까요? 아빠의 나이를 x라고 하고 나의 나이를 y라고 한번 놔봅니다. 그러면 아빠의 나이와 나의 나이를 더한 것은 60이죠. 그래서 방정식이 하나는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이의 차가 30이죠. 당연히 아빠의 나이가 나의 나이보단 클 테니까 차이라고 하면 x 빼기 y는 얼마입니까? 차이가 30이죠. 금방 연립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풀면 되니까 해보면 다들 x의 개수도 y의 개수도 절대값이 다 똑같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 걸 해도 되겠죠. y를 없애기 위해서 더해볼까요? 더하면 2x는 90, x는 2분의 90이니까 45가 되겠죠. y는 그럼 얼마입니까?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을까요? 45 더하기 y는 60, y는 60 빼기 45니까 15가 되겠네요. 즉 아빠의 나이는 x를 아빠의 나이로 놨으니까 45세, y 나의 나이는 15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빠의 나이 45세, 아빠 45세, 나는 15세.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조금 이렇게 간단하면 금방 저희가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를 보면 이제 조금씩 조건들이 좀 복잡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좀 나오겠죠. 하나하나씩 계속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빠와 나의 나이의 합이 60인데 조건이 똑같네요. 15년 후에는 아빠의 나이가 나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결국 여기까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고 15년 후에
네, 이 조건을 두 번째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나의 현재 나이는 똑같이 아빠의 나이를 x, 나의 나이를 y라고 해볼까요? 네,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60이라는 건 저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잘 써야 되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15년 후에는 아빠의 나이가 15년 후에 아빠와 나이의 나의 나이의 어떤 관계인 거죠. 그럼 15년 후에 아빠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5년 후 아빠의 나이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보다 15살이 많아지겠죠. 네, x 더하기 15입니다. 15년 후 나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y 더하기 15겠죠.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의 나이의 2배는 아빠의 나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5년 후에 아빠의 나이는 x 더하기 15는 15년 후에 나의 나이 y 더하기 15에 어떻습니까? 2배가 돼야 되죠. 예,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x 더하기 15는 2y 더하기 네, 분배법칙 쓰면 30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번 방정식하고 같은 식으로 상수항만 우변에 놓겠습니다. 그럼 이 y가 네, 2항을 하고 15는 넘어가면 되겠죠. 네, 15 하면 x-2y는 15. 자, 2번 방정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x 더하기 y는 60, x-2y는 15가 되겠죠. 자,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y 더하기 2y는 60 빼기 15. 네, 그러면 3y가 얼마입니까? 45가 되겠네요. y는 3분의 45니까 3일은 3, 3호 15. 자, y를 다 구했습니다. y는 나의 나이였죠? 네, 이제 아빠의 나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1번에 넣으면 되겠죠. x 더하기 15가 60이므로 x는 60 빼기 15이므로 네, 아빠의 나이는 45세. 나의 현재 나이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무엇이 될까요? 네, 15살이 되겠습니다. 15세. 네, 어떻습니까? 결국은 방정식 두 개를 잘 만드는 것, 네, 방정식 두 개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이 네,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네, 풀어볼까요? 네. 오리와 소를 합쳐서 총 120마리가 있었는데 네, 뭔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오리를 10%더 사오고 소를 20% 팔았더니 처음보다 총 3마리가 줄어들었다. 처음에 있던 오리는 몇 마리인가? 네, 처음에 있던 오리의 마리수를 그러면 우리는 오리를 처음에 있던 마리수를 x라고 하고 소를 y라고 놓죠.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은 오리와 소를 합쳐서 처음에는 총 120마리가 있었으니까 x 더하기 y는 120이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또한 네, 잘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를 10%더 사왔다. 그러면 오리는 어땠나요? 오리는 늘어났죠. 그리고 소는 20% 팔았습니다. 소는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감소했죠. 근데 얘는 늘고 오리는 늘고 소는 줄어들어서 둘을 결국은 결국 다 이렇게 더해보면 처음보다 총 3마리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처음보다 3마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까요? 네,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증가한 오리의 개수, 증가량, 오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감소한 소의 개수를 놓습니다. 수를 빼보면 네, 증가한 것보다 감소한 애가 더 많으니까 소가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뺀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예, 마이너스 3. 이렇게 증가량과 감소량을 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A라고 하면 A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처음의 마릿수랑 나중의 마릿수를 그대로 방정식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리 개수랑 나중에 소의 개수는 둘을 더하면 처음에 전체 오리와 소의 전체 개수에서 3을 뺀 것만큼이다. 네, B를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A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A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네, 증가한 오리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10%가 더 늘어났죠? 네, 증가한 오리는 10%, 원래 있던 거에 10%, 원래 10%를 100분의 10이죠. 분수로 표현하면 네, 곱하기 X. 네, 처음에 오리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그러면 이게 증가한 오리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소는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처음에 있던 소의 개수 y를 곱하면 요만큼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둘을 빼봤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예. 위아래 0 하나씩 네, 약분하고요. 네, 양변에 10을 곱하면 네, 정수가 되겠죠. 네, 10을 곱하면 그러면 네, x 빼기 2y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이 나왔네요. 예. x와 x가 서로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1 빼기 2를 하면 네, x 더하기 y는 120 다시 써볼까요? x-2y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빼면 y 더하기 2y가 되겠죠. 는 120 더하기 30 3y가 150이 되니까 y는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식에 집어넣으면 x 더하기 50은 120이니까 x가 70.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처음에 있던 오리의 마릿수, 즉 x죠. x가 얼마입니까? 네, 오리는 처음에 70마리였다는 게 네, 정답이 되겠죠. 한번 검산을 해보면 오리는 10%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또는 뭐 0.1 곱하기 70 해보면 7마리가 늘어난 거죠. 소는 원래 50마리였는데 20%를 팔았으니까 줄어든 소를 판 양은 50 곱하기 20% 0.2를 하면 10마리죠. 7마리가 늘어나고 10마리가 줄어들었으니까 3마리가 줄어든 게 맞죠. 검산까지 해봤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B를 가지고도 한 방정식을 한번 세워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오리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오리 개수. 처음에 오리 개수가 x였고 늘어난 게 100분의 10x였으니까 이게 나중에 오리 개수겠죠. 더하기 나중에 소의 개수는 y 더하기 y 빼기죠. 네. y 빼기 y 빼기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y 빼기 100분의 20 y만큼이 줄어들었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소의 개수고요. 이거는 처음 오리와 소의 전체 개수 빼기 3. 네,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오리는 x개, 처음에 소의 개수는 y개. 여기에서 둘 더한 거에서 3을 빼면 그러면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또는 뭐 x 더하기 y를 그대로 120이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한번 이대로 x 더하기 y로 놓고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x 더하기 y로 놓으니까 양쪽에 x 더하기 y가 서로 사라지죠. 이항을 하면 사라집니다. x, y가 서로 사라지고 10분의 1x 더하기 자꾸 더하기가 되네요. 빼야죠. 10분의 1
x 빼기 10분의 2y는 네, 마이너스 3.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x 빼기 2y는 마이너스 30. 결국 어떻습니까? 2번식하고 똑같아지죠. 네, 2번식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1번과 이 2번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는 70마리.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120으로 그냥 놨다. 숫자로 놓고 풀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x 더하기 10분의 1x, 10분의 1x 더하기 y 빼기 10분의 2y를 했더니 117이더라. 120에서 3을 뺀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통분을 하면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1x 더하기 10분의 10y인데 2를 빼면 10분의 8y는 117이 되겠죠. 10을 양변에 곱하면 11x 더하기 8y가 1170이 되네요. 이게 2번식이 됩니다. 2-라고 할게요. 2-식이 이렇게 나오죠. 조금 달라졌네요. 그러면 1번식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y의 개수를 맞춰줄까요? 8을 맞춰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일단 8을 곱하면 1번식을 8을 곱하면 8x 더하기 8y는 120 곱하기 8 하면 얼마입니까? 8이 16, 960. 960. 그리고 2-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11x 더하기 8y는 1170. 2를 빼줄까요? 빼주면 마이너스 3x는 1170에서 960을 빼면 10이고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10.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70. 같은 결과가 나오죠. 계산이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x와 y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x와 y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처음에 오리와 처음에 소의 전체 개수를 똑같이 x 더하기 y로 넣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럼 어떤 방식이 됐든 a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든 또는 b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똑같은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든 아니면 2-를 만들든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써도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